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던 정말 이 게임 체인저급의 전략 무기가 지금 연기됐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진짜로 구현이 됐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왔는데요.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편으로 참전해서 전투를 벌였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러시아가 어떤 연유로 어떤 상황에서 독일군을 잡았다 또는 죽였다 라고 한 건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 나는데 진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미국의 연안에 활동하는 게 요즘 거의 냉전 수준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덴마크가 공유해준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T-64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 라는 평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미국 연안 지역의 핵 잠수함 전개 빈도를 크게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중 전력을 추적하는 미 민간 싱크탱크 러시아 해양연구소 측은 최근 미국이 미국 연안 지역에서 야센급을 비롯한 러시아 핵 잠수함을 탐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의 움직임은 냉전이 최고조로 치닫던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직 보레이급 전략원잠 배치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차세대 잠수함에 대한 설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루빈 설계국이 일명 아크루트로 명명된 차세대 전략원잠 설계안을 러시아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7년 이후에나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러시아 체제가 과연 그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미국과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베트남이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생긴 러시아제 전투기 대신 미국제 F-16V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트남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베트남에 미국제 전투기가 판매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일대 수중에 설치된 이른바 통합 해저 감시 시스템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구형 소나와 센서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센서 밀도 수준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골자인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최근 덴마크 기증분 레오파르트 1A5 전차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반입돼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에서 이 전차에 대한 첫 번째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동력과 화력, 속도 성능이 기존 주력 전차였던 T-64 개량형을 압도한다는 평가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130여 대, 최대 200여 대를 확보할 이 전차, 부디 제 기능을 발휘해 공세작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미 싱크탱크가 계속 러시아 잠수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싱크탱크인데, 지금 미 연안에서, 물론 영해로 들어온 건 아니고 연안에서 탐지된 이 빈도가 냉전의 극단이었던 70년대, 80년대 초반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 정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 서로 간에 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러다가 우발적인 사고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발트해라든지 바렌츠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제가 알려드렸죠. 그게 그냥 위협으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러시아 잠수함 설계하는 루빈 설계국이 보레이급, 여기 뒤에 있는 이 잠수함이 보레이급이에요. 그걸 대체할 아크루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겠다 하고는 딱 봐도 그냥 첨단스럽게 생긴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 뒷부분에 뚜껑이 열리고 이런 침투용 잠수정까지 수납하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 보레이급이 수중 배수량이 24,000톤이에요. 참고로 미국의 SSB에는 오하이급은 18,000톤이죠. 그보다 6,000톤 더 큰 보레이급을 대체하는 아크루트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2037년도부터 보레이급을 대체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레이급을 12척을 만들어서 이 12척을 2032년까지 배치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인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2032년까지 계획대로 전부 다 될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금 현재 6척 배치했어요. 그런데 2032년까지 배치 완료할 보레이급을 37년도에 대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를 밀어주세요. 라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베트남 이제는 반중 원래 반중이었고 그리고 반중하기 위해서 친미로 확실하게 노선을 탔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디커플링, 중국에서 나와서 다른 그 제조업의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전 세계 입장에서 미국은 베트남을 적극 추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쓰고 있던 수호이 30 전투기 그리고 수호이 27 전투기가 있는데 수호이 30 전투기는 35대 그리고 수호이 27은 11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죠. 일단 러시아가 자기네들 쓸 부품도 없는데 베트남 갖다 줄 리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친미로 갈아탄 베트남이 미국 제재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파고들어서 미국이 자 이참에 니들 후속 군수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F-16V 이거 사라. 이건 너무 좋잖아. 라고 제안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만약에 F-16V를 산다면 중국은 정말 큰일 났네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투기를 바꾸게 되면 정말 이 베트남의 모든 군사력은 완전히 친미화되어 가는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하고 또 환성도 또 생기죠. 자, 미국이 태평양 어느 위치인지는 말하지 않고 통합 해적 감시 시스템, 소서스 라인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즘 또 네트워크 전도하고 그런 걸 그냥 퍼뜩 생각해도 이게 이제 중국 관련한 그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오키나와 제도를 빠져나오는 미야코 해협,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오죠. 또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바시 해협,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그 해협이죠. 이런 데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전부 더 첨단화 그리고 더 대규모화 그리고 네트워크화 하는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중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기를 미국인들은 기대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덴마크가 제일 먼저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독일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 품질 검사해보고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하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리젝트 해버렸죠. 그리고 덴마크가 준 건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와서 훈련 중에 있는데 써보니까 T-64보다 더 좋더라. T-64는 125mm 주포. 그런데 이 레오파르트 1 A5는 105mm 주포. 우리 한국의 K1 전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화력 좋고 명중력 좋고 기동성 너무 좋다. 근데 그건 맞아요. 일단 기동성은 해보니까 이 도로에서 시속 75km까지 나오더라 라는데 그렇게 나올 겁니다. 원래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게 레오파르트 1이니까 아주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안 맞고 적에게 조준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가지고 적을 신속하게 조준하고 서서 쏘고 또 움직이고 이제 이게 레오파르트 1의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빠른 기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죠.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결국 방어력이 약하다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여기는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대로 전선에 투입하지는 않겠죠. 여기다가 콘탁트 1이라든지 이런 추가, 증가 장갑들, 폭발 반응 장갑들 이런 거 떡칠을 하고 내보내겠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특성을 보면 전차대 전차끼리 전차전보다는 전차대 장갑차, 전차대 참호, 전차 시가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병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을 얼마나
견딜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T-64보다 우수할 것 같습니다. 105mm 주포라고 하더라도 이 소련제 러시아 개발의 이 T-64 125mm 주포 이런 것들의 관통력이나 파괴력이 뭐 결코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평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방어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대참호전, 대시가전 이런 데서, 대보병전 이런 데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연방정부 재정 악화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온갖 종류의 첨단 무기들을 선전하며 대량의 신형 무기 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 해군의 항모전단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전략무기로 개발 중이던 극초음속 대함 공격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군수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극초음속 무기 즈메빅 개발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결정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존 최강의 핵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RSM-56 블라바 이전에 개발된 R-29 RMU-2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즈메빅은 3단 액체연료 방식의 SLBM입니다. 고체연료 방식의 SLBM보다 비추력이 압도적인 이 액체연료 엔진 덕분에 긴 사거리와 높은 페이로드를 가진 이 미사일은 2014년 실전 배치 후 추가 개량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미사일은 알려지지 않은 수량의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재도립체들은 핵탄두를 탑재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되던 즈메빅은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해 미국 항공모함과 수상함들을 대서양 건너편에서 정밀 타격하는 획기적인 전략 무기로 기획되었습니다. 타스는 이 미사일이 최소 8,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회피기동 탄두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발 중단 결정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당분간 블라바 획득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형 무기 개발과 첨단 무기 생산 중단은 최근 T-90M 생산량 조정 등의 사례에서처럼 러시아 연방정부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러시아, 과연 어디까지 추락해야 진실을 말할 것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즈메빅 개발을 잠정 중단했다. 그 이유는 예산 배정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현실성 없어서 이거는 그만하자라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미사일입니다. 제법 구형 미사일인데 액체연료 방식이에요. 3단, 액체연료 3단. 액체연료가 이 비추력이 더 좋죠. 효율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 블라바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최강의 고체연료 SLBM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효율적이라 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다탄두인데 한 10개 정도는 다탄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다탄두의 탄두를 이 납작한 오리주둥이처럼 활공형 탄두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돌입할 때 미국의 항공모함을 이제 활공형이니까 유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시켜서 미국 항모를 그냥 타격해버리고 그 인근에서 핵폭발 일으켜서 완전히 그냥 항모 전단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드는 게 이 즈메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해 또는 바란스에 러시아의 북방 함대, 북극 함대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딱 나와서 뭐 대서양으로 가거나 북극을 해서 태평양 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뭐 모항에서 딱 나와서 바로 쏴버린다. 쏴버리면 이 대서양에 있는 미국의 항모전단,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항모전단을 향해서 그냥 바렌츠해에서, 즉 북극 인근에서 바로 쏴가지고 항모전단 경멸하는 이 용도로 쏘는 대함 탄도미사일인데, 그거 뭐 예산 배정이 조금 어려워서 잠정 중단한다 라는데 현실성 없으니까 난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현재 러시아의 능력으로는. 왜냐? 위성이 그냥 전 세계를 쫙 뒤덮어 놓고
미 항모 전단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어야 얘를 유도를 하지. 언제 어느 때 위성도 몇 개 없으면서 이걸 유도를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서 러시아 무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말은 뭐 세계 최강 우주정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일단 뭐 말은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떠드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야 러시아 무기 최강 이러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이다. 자 이거죠. 두 번째입니다. 서방 측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비난해온 러시아가 이번에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며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증거를 찾았다며 나토의 직접 참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진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넘어 전투병력을 보내 전투에 직접 참가시키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최근 남부전선에서 독일 현역 군인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현지 시각 9월 23일 주장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 지휘관이로만 자신을 소개한 한 장교는 최근 적군이 운용하는 레오파르트2 전차를 파괴하고 전과 확인을 위해 전차를 살피던 중 분데스베어 즉 독일 연방군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데스베어는 독일어로 독일 연방군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 지휘관은 교전 행위에 참가한 전차는 분명히 독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독일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참전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출명 레전드를 사용하는 이 러시아 지휘관은 대전차 미사일로 레오파르트2 전차를 파괴한 뒤 전과 확인을 위해 전차에 접근했는데 불에 타고 있던 전차 안에서 독일어가 들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포탑에 있던 3명은 즉사에 불에 타고 있었고 생존한 1명은 조종수였다라며 조종수가 자신을 독일군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그 조종수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 독일어로 살려달라. 난 용병이 아니라 독일군 현역 군인이다.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 지휘관들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 그 말이 독일어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다라며 이번 사건은 독일이 이번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라며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파괴했다는 전차는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직 탑승 장병의 신원이나 생사 여부, 시신 수습 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독일의 직접 참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무 말이나 그냥 마구마구 해댑니다. 전장에서 독일이 전달해준 레오파르트2 전차를 격파를 했는데 그 2대를 격파했고 2대 중에 한 대는 완전히 완파됐고 한 대는 불에 타고 있었는데 전과 확인을 해서 가보니까 포탑 안에 있던 3명은 불타서 다 죽었고 포탑 밖에 조종석에 있는 조종수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었냐? 라고 하니 이 러시아군 장교는 학문적 식견이 워낙 탁월해서 독일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 죽어가는 독일 장병이 했다는 소리를 보면 이게 무슨 뭐 뮤지컬 찍는 건지 비극 오페라 한 편 찍는 건지 무슨 오페라 아리아 지금 뭐 노래 부르는 건지 기가 차죠.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 그 독일군이라고 하는 그 조종수 장병이 살려달라. 나는 용병이 아니라 독일군 현역군인이다.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연극 찍습니까? 말이 됩니까? 죽어가면서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품이 계속 해야지. 어디 여기서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뭐 이랬거나 저쨌거나 간에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또 타우러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타우러스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에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독일 내부에도 뭐 희한한 사람도 있으니까 친러주의자들 많죠. 이 최고 정치권의 최고 수뇌부부터 친러주의자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 야 우크라이나 그만 지원해주라. 지금 도대체 우리가 정말 간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여론을 움직이려는 이 심리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언론이에요.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한 대를 완파했고 한 대는 불에 타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두 대 다 회수해 왔다. 전사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간에 말도 안 맞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말을 했을 수 있고 러시아도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죽어가는 독일 장병이 무슨 뭐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연극의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내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믿기 힘든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죠. 황당합니다. 러시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